뉴저지 콜츠넥의 한 맨션 주택이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에 휩싸여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또다시 로메인 상추 금식령이 내려졌습니다. 뉴저지주 사법기관이 체포한 이민자를 이민세관 단속국으로 인계하는 건수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맨하튼에서 운행하는 옐로캡과 우버 등 택시 요금에 교통 혼잡세가 부과되면서 택시 요금이 일제히 인상됩니다. 뉴욕의 고급 백화점 삭스가 인종차별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파이브스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파격적인 CD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9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협찬합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저지 콜츠넥의 한 맨션 주택이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에 휩싸여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20일 오후 뉴저지주 맘머스 카운티 콜츠넥의 한 저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4명이 사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루트 34 근처에 있는 이 저택에서 화요일 오후 1시 30분경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가운데 저택 앞 정원에서 총에 맞아 숨진 남성의 시체를 발견했고 집안에서는 어린이 2명을 포함 불에 심하게 탄 시신 3구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한편 사망한 이들은 이 저택에 살고 있던 키스 카네이로 가족으로 알려졌습니다. And we're going to continue our investigation once that scene is released. We are investigating this as an arson, an intentional fire, but I have nothing further in terms of investigating the fatalities that I can provide at this time. 맘머스 카운티 경찰 당국은 이번 화재를 방화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집은 150만 달러가 넘는 저택으로 카네이로 부부가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같은 가족이 소유한 오션 카운티의 한 주택에서도 방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은 두 사건의 관련성 여부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또다시 로메인 상추 금식령이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화 기자가 다시 전해드립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일 장출혈성 대장균 이콜라이 오염을 이유로 들며 미 전역의 소비자들에게 로메인 상추를 절대 먹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달 8일 이후 로메인 상추를 매개로 한 이콜라이 중독 환자가 11개 주에 32명이 발생했다며 이 가운데 13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고 특히 1명은 치명적인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발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발생 지역은 뉴욕, 뉴저지를 포함 11개 주로 번졌습니다. FDA is trying to determine the source of the romaine lettuce, but right now there's been no common grower, supplier, or brand of romaine lettuce. So we want people to not eat or buy any romaine lettuce, and that includes whole head romaine, hearts of romaine, romaine that could be in a salad mix while our investigation continues. Also, if you don't know if your lettuce is romaine lettuce, then just don't eat it.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미 식품의약국 FDA는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집안에 로메인 상추가 있으면 지금까지 먹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폐기 처분할 것과 로메인 상추를 넣어두었던 냉장고 청소까지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뉴저지주 로컬 사법기관이 체포한 이민자를 이민세관 단속국, 즉 IC로 인계하는 건수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IC가 뉴저지 로컬 사법기관에 발부하는 불법 이민자 구금 연장 영장 건수가 급증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금 연장 영장은 법규 위반으로 로컬 경찰에 체포, 구금된 이민자가 추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IC가 로컬 경찰에게 해당 이민자를 원래 예정된 날짜에 석방하지 않고 IC 요원이 데려갈 수 있도록 최대 48시간 더 구금하고 있어달라고 요청하는 영장입니다.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인 뉴저지 폴리시 퍼스펙티브가 지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IC가 뉴저지주 사법기관에 발부한 구금 연장 영장은 2016년 대비 무려 87.5% 증가해 약 3천 건에 육박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대부분의 카운티가 IC의 영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뉴저지주에서는 21개 카운티 가운데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를 포함해 17개 카운티가 IC의 영장을 존중해 체포한 이민자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맨하탄에서 운행하는 옐로캡과 우버 등 택시 요금에 교통 혼잡세가 부과되면서 택시 요금이 일제히 인상됩니다. 택시 종류별 교통 혼잡세는 옐로캡의 경우 $2 50센트,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와 리프트와 그린캡, 블랙카, 리버리, 리모 서비스 등은 모두 $2 75센트입니다. 이에 따라 옐로캡의 승객이 지불해야 하는 기본 요금은 현행 $3 30센트에서 $5 80센트까지 오릅니다. 특히 옐로캡 경우는 교통 혼잡 구간에서 퇴근 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행할 경우 교통 혼잡세로 $1를 더 지불해야 하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운행할 경우는 50센트를 추가토록 결정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와 블랙카 등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2 75센트가 택시 요금에 추가됩니다. 다만 차량 공유 서비스의 경우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1인당 75센트의 추가 요금만 내면 됩니다. 교통 혼잡세로 부과된 요금은 뉴욕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기금과 휠체어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택시 개조 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추수감사절 휴가를 앞두고 롱아일랜드 지역의 불우한 처지에 뉴욕 시민들에게 칠면조를 전달했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푸드뱅크. 자원봉사자들이 불우한 이웃을 위한 터키를 포장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모든 뉴욕 시민들이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터키를 전달한 것입니다. The message of Thanksgiving is to bring your family, your community together and say thank you. Thank you for the blessings that we have. And in this state, in this country, we have many blessings. 쿠오모 주지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최근 불거지는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분열이 아닌 화합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Everyone's people in New York were from somewhere else, right? We're a collection of different religions. And we find that as a beautiful thing, that we can all come together. 뉴요커의 의미를 사랑과 화합, 그리고 인정이 있는 사회라고 강조한 쿠오모 주지사는 주의사 연임에 이어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 뉴욕 주민들의 신임을 더욱 탄탄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뉴욕의 고급 백화점 삭스가 인종차별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유명 백화점 삭스 피프스 애베뉴에서 근무했던 8명의 전 직원들이 인종차별 행위로 인해 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인 데릭 셀스는 흑인, 백인 및 히스패닉 직원들이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다 해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매니저들이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자행하면서 해당 종업원들이 승진도 없이 차별 대우를 받았으며 더 젊은 백인 동료 직원들이 그들을 괴롭히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릭 변호사는 또한 매장에서 그들의 매출 실적과 관련 그들의 업무 평가를 일부러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삭스 피프스 애베뉴 백화점과 모기업인 허슨스 베이 회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아직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가정집 지하실에서 시신 4구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필라델피아 경찰 당국은 필라델피아의 서쪽 지역에 있는 가정집 지하실에서 총을 맞고 숨진 2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nterviewing witnesses, family members, to see if we can determine what this might be about, as well as checking potential surveillance cameras in the area to see if we can uncover anybody that may have been leaving that residence in and around 10 or 11 o'clock. 시신들은 하나같이 머리에 단 한 발의 총을 맞고 숨져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이전에 이들이 숨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현장에는 아무런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아직 범인은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이 한국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폴 총재에 당선됐습니다. 인터폴은 국제범죄와 테러 등 치안 문제에 대한 국가 간 공조를 위해 설립된 중요한 국제기구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일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경찰청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인터폴 총회에서 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이 인터폴 총재에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경찰이 세계 경찰기구의 수장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선거는 중국 출신 멍웅웨이 총재가 지난달 부패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돼 사임함에 따라 치러졌습니다. 김 총재는 러시아 출신의 알렉산더 프로코첩 인터폴 유럽 부총재와 총재 자리를 두고 경쟁했습니다. 김 총재는 경찰 재직 당시 LA 주재관과 핵 안보 정상회의 경찰 준비단장, 경찰청 외사국장 등을 거치며 국제적 업무 능력을 키워온 대표적인 외사통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2012년에는 인터폴 아시아 집행위원, 2015년에는 부총재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인터폴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치안협의체로 김 총재는 앞으로 인터폴의 방향 설정과 업무를 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지난해 개인 이메일 계정을 통해 공무와 관련한 이메일을 수백 건 보낸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방카의 이메일은 백악관 참모진과 내각관리, 이방카의 비서진 등에 송신됐으며 다수가 기록물 관리 연방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은 국무장관 재직 시절 공무 과정에서 개인 이메일 서버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이메일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는 힐러리를 가차없이 비난하며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은 바 있습니다. 백악관 측은 이방카 이메일 관련 보도에 대해 즉각 대응하지 않았으며 이방카 측은 보도 내용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카의 이메일 사용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민간 정부 감시기구인 아메리칸 오버사이트가 제기한 공문서 청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수요일 오전 7시경 새벽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차량 3대가 연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브루클린 브릿지의 교통 통행이 전면 금지되는 바람에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맨하튼에 있는 아프리칸 유적지 기념관에 인종차별성 낙서를 쓴 혐의를 받고 있는 57살의 남성 이반 니에베스가 체포됐습니다. 브롱스에 사는 니에베스는 11월 초 아프리칸 기념관 앞에 세워진 안내 표지판에 킬이라는 낙서를 쓰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념관이 있는 지역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아프리칸 노예들의 매장지입니다. 퀸즈 법원이 조깅을 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차넬 레이스 사건과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재판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차넬 레이스는 2016년 8월 퀸즈 지역 하워드 근처에서 조깅하던 여성 카리나 베투란노를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지난 월요일 기소됐습니다. 레이스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배슈먼단은 30일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검토했으나 유죄 판결 관련 전원 일체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재판 무효를 선언하고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나소 카운티와 설북 카운티의 인종 증오 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수사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롱아일랜드 전역에서 총 77건의 인종 증오 범죄가 발생한 겁니다. 이는 2016년 96건보다 줄어든 수치이며 136건을 기록한 201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뉴욕주 보건국이 출산 전후 여성의 출산 합병증 등의 발병을 막기 위해 산모 돌봄 서비스를 일컫는 둘라 서비스를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우선적으로 이리 카운티와 브루클린 지역 등에서 둘라 서비스의 혜택을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시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공사 현장에 대한 규정 및 면허 단속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욕 한인건설협회가 연방직업안전보건국 주관 오샤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오샤 안전교육은 올해부터 안전교육 이수 시간이 30시간으로 늘어나는 등 규정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지난 2007년 학력 위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신정아 전 동국대 조교수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재외동포 대상 교육 현장에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 씨의 이번 방문은 교육부와 한국재외동포 교육진흥재단이 공동으로 계획했습니다. 재외동포 교육진흥재단은 교육부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국정감사의 대상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초대 손님으로는 뉴욕 교회 협의회 신임 회장님과 임원 목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 제45회기 회장으로 또 당선이 되어서 45회기 1년 동안 또 섬겨나갈 정순원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순원 목사님. 네, 그리고 저는 총무로서 회장님을 잘 보필해야 할 이은수 목사입니다. 네, 총무로서 이은수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45회기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취임 기간이 1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떠한 1년 동안 활동과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근본 제45회기 네. 회장 또 두 부회장님과 이사장 네 분을 또 선출해서 세우는데 네, 44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고 기적적으로 네, 투표도 없이 네 분이 다 신임 회장, 부회장, 이사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또 이번 45회기에는 네. 특별하신 계획과 또 인도하심이 계시리라 저는 확신하면서 이번 1년 동안에 기간은 1년이지만은 또 사역을 하다 보면은 네. 10개월이면은 회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달에 또 총회를 하게 되고 새 또 회장과 네. 또 임원진들을 또 뽑게 됩니다. 그래서 한 회기 동안에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협이 표로 Sacrifice Life 성결한 삶으로 표를 내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회장인 저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들과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으로 연단을 받고 성령으로 네. 거듭나고 성령으로 또 성숙해 나가는 그러한 회기가 될 수 있기 위하여서 또 영적인 그러한 훈련과 영적인 많은 연합 집회를 통하여서 한 회기 동안을 또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회기로 또 섬겨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무이신 이은수 목사님께서는 주로 회장님 곁에서 무슨 일을 맡고 계시는지요? 회장님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네, 그 계획해 놓은 것을 네, 그 회장님한테 그걸 잘 효과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네, 모든 이런 행정적인 이런 네. 총괄을 하면서 네, 회장님이 꿈꾸고 목표하던 것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협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뉴욕 교협은 180여 개의 많은 교회들의 임원과 그리고 또 실행위원으로 조직되었어요. 이 일치단결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번 회기 동안에 어떤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우리 네. 회장님께서 말씀해 지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뉴욕지구 네. 한인교회 협의회 멤버가 네. 350여 개 교회가 네. 멤버로 되어 있고 네. 뉴욕 스테이트 안에 우리 한인교회만 100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350여 개의 회원교회만이 아니고 대상은 네. 1000여 개의 우리 모든 한인교회가 네. 대상이 되어질 것이고 또 교회만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네. 더 나아가서는 뉴욕 사회에 네. 전적으로 우리가 복음화 활동을 해 나가는데 섬기면서 또 이력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차대한 것은 먼저 조금 전에도 표를 말씀드렸듯이 성결한 삶, 이 성결한 삶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네. 영적으로 거듭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새벽 연합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네. 영적 각성 연합 집회를 네. 하게 될 것이고 또 7월경에는 항상 해년마다 했던 할렐루야 복음화 대성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9월쯤에는 차세대를 위한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우리 한인 교포 사회가 점점점 이민자들이 줄어들고 지금은 네. 거의 스탑된 그런 상태이죠. 네. 그래서 우리 1.5세, 2세들이 성장하면서 또 하나님의 믿음 생활 안에서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네. 만들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대연합 집회를 9월 초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뿐만이 아니고 또 뭐 미자립 교회를 위한 또 후원도 하게 될 네. 것이고 또 구제 활동도 하게 될 것이고 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가장 중차대한 것은 세 가지 영적 각성 집회, 네. 할렐루야 복음화 대성회, 네. 차세대를 위한 연합 집회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이제 포커스인 시간이 다 됐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다시 저희 만나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신임 회장과 임원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